자전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속도, 무게, 승차감, 휴대성 등을 들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휴대성과 속도감에 초점을 두신다면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브랜드인 다혼의 미니벨로고요. 기존의 K3에서 업그레이드된 K3 플러스입니다. 과연 어떠한 특징들이 솔깃하게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선빵 부탁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다온은 프레임을 반으로 접는 접이식 미니벨로를 최초로 개발한 글로벌 브랜드이자 기술적인 신뢰도와 가성비가 상위권에 속하는 대중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접이식 미니벨로가 갖춰야 할 우수한 프레임 내구성과 간소화된 접이 방식, 평타 이상의 주행성 등으로 완성도 높은 품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컴팩트한 휴대성과 보관성, 향상된 주행 품질까지 더해져 저의 만족도를 높였던 K3 플러스의 외관을 먼저 살펴보시죠. 대충 봐도 매우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니벨로처럼 20인치가 아니라 16인치 휠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14인치였던 기존의 K3보다 2인치 커진 휠이 탑재되었지만 20인치인 미니벨로보다는 현저히 작은 크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자전거를 접었을 때 브롬톤 정도로 크기가 작아져서 한 손에 들고 이동하기가 매우 수월했는데요. 무게도 10kg 정도로 적은 편이어서 지하철 계단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많은 엘리베이터나 복잡한 카페 안에 들고 들어갈 때도 전혀 눈치 볼 일이 없었고요. SUV가 아닌 준중형 세단의 트렁크에도 문제없이 수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접이식 자전거는 주말이 아니어도 지하철을 탈 수 있고 기차의 경우 자전거 지정석을 구매하지 않아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시내버스에 들고 타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접힌 상태가 커서 다른 탑승객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경우가 꽤 있고 부피 때문에 좁은 기차와 시내버스 문을 통과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무게가 무거워서 자전거를 들고 짧은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버겁기도 했죠. 하지만 K3 플러스는 접힌 크기가 가로 68, 세로 62, 폭은 45cm로 세 변의 합이 기내용 트렁크보다 조금 큰 편이고 무게는 브롬톤의 티타늄 버전보다도 적어서 저질 체력의 여성분이 휴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더군요. 접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핸들바와 안장을 잔뜩 내린 다음 프레임에 있는 이중 잠금 방식의 폴딩 레버를 열어서 반으로 접으면 끝이에요. 간소하게 접으려면 핸들바와 안장을 내리지 않고 프레임만 접어도 됩니다. 완전히 접게 되면 접힌 상태 그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이었어요. 핸들바는 프레임 하단에 고정되고 두 개의 바퀴는 자석으로 부착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고 이동할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더군요. 다음은 주행 성능입니다.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여느 16인치 휠 사이즈 미니벨로보다 우수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대부분의 접이식 미니벨로는 속도보다 편의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단거리용 또는 마실용이라는 표현을 꼬리표처럼 붙이곤 하죠. 하지만 요즘 미니벨로는 단순히 편의성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속도나 승차감을 더한 제품으로 개발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K3 플러스는 속도감에 욕심을 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 미니벨로 구매 가이드 영상을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바퀴가 작을수록 접지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려면 페달링 회전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친듯이 페달을 굴리거나 T수가 높은 크랭크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죠. K3 플러스에는 톱니바퀴가 55개인 55T 크랭크에 지면 마찰력을 최소화한 타이어를 탑재해 고속화 주행 성능을 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코스에서 주행해본 결과 속도 유지력과 가속 효율이 좋은 편이었고요. 16인치 휠 사이즈의 미니벨로 치고는 평지에서 속도 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래서 림 브레이크가 아니라 디스크 브레이크를 탑재한 모양입니다. 손가락에 약간만 힘을 주어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도 민첩한 제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 덕분에 내리막길에서의 고속 주행 때도 적은 힘으로 효과적인 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켓은 9단입니다. 기존의 3단이었던 것에 비해 변속료율이 상당히 높아졌죠. 마치 로드바이크를 타는 것처럼 어필 코스를 포함한 다양한 경사각에서 좀 더 유연하게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고요. 페달링 파워 전달력도 괜찮은 편이어서 전체적인 주행 만족도는 기대했던 것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휠베이스가 20인치보다 짧아지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날 경우 조향성은 많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스펜션은 없기 때문에 큰 충격을 흡수할 수도 없고요. 킥스탠드나 짐바지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형이라 보기도 약간 어렵습니다. 편안한 승차감이나 안정적인 조향성 등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컨셉의 제품이 아니라 작고 가벼워서 폭넓게 휴대하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 안정적인 폴딩 성향을 지녔다는 점, 작은 휠 사이즈임에도 고속화 주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제동 성능이 민첩하다는 점에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평타 이상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도 행복한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행나!